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조 바이든이 슈퍼 투스데이 2로 불리우는 어제 6개 주 예선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특히 어제 승리에는 3M, 미시간, 미시시피, 미소리와 함께 아이다호 등 4개 주에서 초반에 이겨서 그의 승세를 일찌감치 굳혔습니다. 어제 승리 분석들이 나왔는데 그가 키 스윙 스테이트 미드웨스트에서 이겼다는 것, 또 흑인, 백인, 다인종 지역에서의 득표에 성공했다는 것, 근로층을 비롯해서 서버번 워먼 표도 석권을 했고 투표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 등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는 예선을 넘어서서 본선에까지 강력한 승세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예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 그의 대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리노이를 비롯한 대의원 수가 많은 큰 주들의 예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선데이 피닉스 토론회에서 샌더스가 얼마나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의 판 뒤집기의 마지막 찬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샌더스는 어제 영 보러스들에게는 역시 큰 지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투표율 저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선이 이제 중반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대의원 수의 표 차이가 양자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슈퍼 투스데이 2의 결과, 승인, 패인의 분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현재로 양자 사이의 대의원 수의 차이가 꽤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787표, 샌더스가 647표입니다. 전체가 3,979표인데 이 중에서 1,991표를 얻어야만이 당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이 초장 4개 주에서 크게 밀리던 바이든이 2월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기점으로 해서 슈퍼 투스데이에서 완전히 판을 뒤엎었고 바로 일주일 후에 벌어진 슈퍼 투스데이 2에서도 승세를 더욱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이든의 승리, 미시시피, 미소리, 미시간 등 3M주와 아이다호, 그리고 노스 다코타, 그리고 워싱턴주의 개표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 분석을 보면은 바이든의 성공은 인종 계층 간의 강력한 연합에 성공했다 하는 것, 또 여전히 흑인 사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버번 여성표의 지지도 늘어나고 있다. 또 고졸 이하 백인층의 지지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는 트럼프의 지지층인데 이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 있는 대학촌에서도 바이든이 우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예선전의 분위기를 보면은 눈에 띄는 경향이 있는데 2016년도에 선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고 반 트럼프 정서도 강합니다. 또 누구라도 트럼프의 상대역이 되면은 힘을 모아주겠다 하는 각오가 강력한 현상입니다. 바이든이 어제 승리 연설에서 각계각층의 연합을 시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트럼프를 꺾는 것이다 라면서 샌더스 지지자들을 포용하고 공화당표, 독립층표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는 품위와 권위와 명예의 회복에 가깝게 다가왔다. 우리는 솔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어제 바이든의 승리 연설 후에도 샌더스는 잠잠했습니다. 그는 버몬트 집으로 귀가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예선 투표장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최 측이 긴장을 했고 투표장에 계속 소독을 하는가 하면은 투표인들을 위해서 소독약을 나눠주고 장갑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어제의 승리 중에서도 미시간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미시간은 바로 미드웨스트 주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주입니다. 트럼프가 크게 이겼던 것입니다. 2016년도 투표자가 120만 명이 나와 있었는데
어제는 본선이 아니었지만 170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열기가 크게 과시가 됐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언론들이 종합한 어제 예선 결과의 분석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의 대의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샌더스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M주의 대의원 수만 63%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미시간과 미소리는 2016년도 선거에서 샌더스와 클린턴이 박빙의 경선을 벌였던 것인데 어제는 바이든이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할 정도로 큰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엑sit 폴을 보니까 언제 마음을 결정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시기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 이후에 결정을 했다 하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점으로 해서 슈퍼 투스데이 1, 슈퍼 투스데이 2에서 모두 바이든이 대승을 거두었고 이 동력이 만일 내주까지 가게 되면 후보 예선전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 준비가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더스의 계층과 인정 간의 벽의 한계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샌더스는 어제도 젊은 세대, 또 급진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크게 받았고 그의 지지 열기는 바이든의 지지 열기보다 크게 능가됐습니다. 그러나 흑인, 소수계, 올더 보러들의 득표에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제 샌더스의 약점이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샌더스의 흑인 표를 보니까 미시시피에서는 10%에 불과합니다. 미즈우리에서는 24%, 미시간에서는 28%에서 끝났습니다. 지난 선거 때보다도 더 열악해졌습니다. 또 젊은 세대 지지율을 보니까 미시시피에서 32%, 미즈우리 32%, 미시간 38%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2016년도보다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년 노인표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표가 조 바이든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 주에 벌어지는 것이 이제 일리노이, 애리조나, 플로리다, 오하이오 모두 큰 주들인데 샌더스가 여기서 2016년도에 모두 패배한 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조지아인데 여기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큰 주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든의 승세가 복합적이다 하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이 3M주에서 크게 승리를 했고 내주에 이제 4개 주에서도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조지아주 역시 흑인표가 많은 주입니다. 이 바이든이 non-white 뿐 아니라 화이트에서도 많이 표를 얻었습니다. 대졸자, 고졸자의 표가 모두 늘어났고 이번 예선에서의 가장 큰 기준이 이제 누가 트럼프 상대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민주당계 시민들이 바이든을 뽑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샌더스가 주장하는 데모크라틱 소셜리즘 이것이 미국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지도부와 일부 강력한 팩에서는 벌써 바이든 대 트럼프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을 크게 공격할 것인데 여기에 대비한 광고 제작까지 이미 들어갔다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다음 주 화요일 예선입니다.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양쪽에 하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을 선택할 경우에는 바이든 대 샌더스 중에 하나를 택일 해야 되고 그 밖에 다른 선출직들도 여러 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바이든과 샌더스의 정강을 좀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시사에서 시간에는 양자의 정책 중에서 healthcare, climate change, immigration, education, gun control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실시된 민주당 경선 미니 슈퍼 투즈데이에서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아이다호주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개표가 93% 이뤄진 미시간주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52.9%로 샌더스 의원 36.5%를 앞질렀습니다. 개표율이 95%인 미주리주와 89%인 미시시피에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98% 진행된 아이다호주에서도 48.9% 대 42.5%로 샌더스 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다코다는 53.3%로 샌더스 의원이 승리했고 워싱턴주 69% 개표 기준 샌더스 의원이 32.7%, 바이든 32.5%로 0.2%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샌더스 의원과 함께 트럼프를 물리치겠다면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TV 토론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 캠프 관계자는 샌더스 의원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6개 주에서 동시 경선이 실시된 미니 슈퍼 투즈데이에 사흘을 걸었던 승부처 미시간을 비롯해 미시시피, 미주리 등에서 이탈합해야 하자 이례적으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1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약 50일 만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10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37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31명입니다. 한편 뉴욕에선 집중 감염지인 유로셀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집중지역 반경 1마일 내 학교 및 종교시설, 기타 군중 밀집 장소를 2주간 폐쇄하는 등 공격적인 확산 억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락다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대륙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8,000명을 넘어서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란도 급증세가 이어지며 한국을 넘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확진자는 현재 7,755명, 사망 6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올해 남은 기간 급여 세율을 0%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언론은 백악관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올해 나머지 기간 고용주와 직원들의 급여세를 완전히 면제하자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월스트리트 경영진들을 초청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2건은 쿡카운티 밖에서 발견됐는데 어제 롬바드 엘레멘터리 스쿨은 클래스를 중단했습니다.
학생들이 발리볼 게임 중에 감염자와 접촉된 것으로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글렌뷰 CBS 근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CBS 라디오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제보자를 인용해 보스턴에서 온 CBS 근무자가 감염자인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글렌뷰에 머무는 동안 수십 명의 동료 근무자들과 접촉했고 건물 내 여러 층을 돌아다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주말 세인트 패트릭스 퍼레이드를 앞두고 다운타운 등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들은 참가자들의 건강 위협 우려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최 측은 특히 노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40도. 내일 대체로 맑고 흐린 다소 포근한 날씨 보이겠고 오후에 흐려지면서 저녁 한때 비가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34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2도. 토요일 흐리고 기온은 다시 30도대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1도입니다.